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강 기초란 무엇일까?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기초란 무엇일까? 이게 우리의 주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부모님 모셔오라고 합니다. 엄마 손잡고 학교를 갔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하시죠. 아, 철수는 어머니 다 좋은데 영어 과목이 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시죠. 선생님,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철수 보고 기초 좀 공부하라고,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담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철수와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죠. 야, 너 기초가 부족하대. 철수가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나 기초가 부족한 거 맞는 것 같아. 어려워 죽겠어 영어가. 이제 손잡고 어디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가서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죠. 자, 우리 철수가요 기초가 부족해서 왔어요. 자, 그러면 학원에서 또 뭐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봅니다. 그래놓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역시 이제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아, 점수를 보니까 기초가 진짜 부족하네요.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를 좀 공부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대화 과정에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자,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철수도 그렇고 학원 상담 선생님도 그렇고 전부 다 기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뭔지는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요. 심지어는 기초가 중요하다면 자, 기초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막연하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기초가 부족하군요.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공부를 시작하면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그럼 뭐부터 하지?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예전 방식으로 똑같이 외우다 보면은 또 힘들고 그래서 또 포기하고. 자, 기초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기초는 그렇게 중요한 걸까? 영어에서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 자, 기초가 중요할까?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외우는데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외워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시험 때 좀 외우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그래도 80점, 90점 선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이 많아지죠.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문장도 길어지고 그죠? 게다가 모의고사 본 것까지 요즘은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중간고사 대비할 시간이 한 달 정도인데 시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저히 중학교 때 방식으로 암기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초가 도대체 뭘까? 기초를 닦아야 이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흔히 기초가 뭘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는 쉬운 거. 그죠?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 공부를 할 건데 기초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뭔가 쉬운 걸 공부하나 보다. 그러면서 학년이 높으면 특히 되게 싫어해요. 왜? 일단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그동안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죠? 기초를 공부한다고 해봤지만 효과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외우고 있고, 그러다 지쳐서 포기하고, 그래도 또 시험이 다가오니까 다시 영어에 손을 대보기도 하지만 계속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이 과정이 심지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과연 기초는 쉬운 것을 의미할까요? 자, 기초는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는 필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는 모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면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초는 쉬운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나는 기초가 제대로 잡혀 있는 걸까?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던질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면 기초가 탄탄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시거나 막연하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분명히 부족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가 뭔가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다 보면 투부정사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뭔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그 대답은 20점짜리예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투부정사의 생김새잖아요. 투부정사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부정사가 도대체 왜 존재하냐고요.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그죠? 투부정사란 무엇무엇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기초가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겁니다. 투부정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투부정사가 나온 문장을 해석하고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자, 투부정사가 무엇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자, 본 강의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분사란 무엇일까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사는 무엇이죠? 생김새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ing입니다. pp입니다. 이런 거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분사란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외우셔갖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40점짜리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 얘가 그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데 도대체 얘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요.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이다. 관계대명사는 이러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동태란 무엇일까요? 수동태란 BPP입니다. 20점. 수동태란 당하다입니다. 20점. 두 가지 다 대답을 했다면 40점 드릴 수 있어요. 수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역시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왜? 영어에서는요. 한국어에 비해서 굉장히 수동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수동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자, 문장, 능동태 문장을 하나 주고 선생님께서 야, 얘를 주어 자리에 놔. 그 다음에 BPP를 써. 그 다음에 바이를 붙여갖고 맨 뒤로 보내. 뭐 이런 거 하시죠. 그죠? 화살표 딱딱 그어가면서 그걸 뭐 하러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은 수동태를 이해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동태 문장으로 외국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죠? 자, 머릿속에다가 능동태 문장을 하나 떠올리고 머릿속에서 요리조리 화살표를 그려서 문장을 이동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필요할 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수동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치사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전치사란 in, on, at, of 이런 게 전치사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그 대답은 빵점짜리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전치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열거식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전치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전치사가 쓰여진 문장들을 해석하고 전치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자, 유치원생들한테 동물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호랑이, 사자, 토끼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생물을 배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혹은 생물학자가 동물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호랑이, 사자, 토끼 뭐 이런 게 동물이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대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치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어 문장에는 전치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문장이 길어졌다 그러면 전치사가 반드시 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치사가 뭔지 모르네요. 그렇다면 공부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기초를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어요. 의외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인데 막상 내가 대답을 못하는구나. 내가 대답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투부정사가 뭔지도 모르고 전치사가 뭔지도 모르고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몰라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who, which, that 이런 거 관계대명사 보통 이렇게 대답을 자꾸 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딥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우는 공부는 한계가 생긴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화면에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써놨어요. 이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결국 낭떠러지에 도착을 하게 될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절대로 도착을 할 수가 없겠죠. 가다가 지치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지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걸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됩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냥 많이 들어본 거는 내가 아는 거야. 이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셔야 돼요. 내가 많이 들어본 것과 내가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본강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평소 때 많이 듣던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힘들었구나. 이런 걸 모르니까 힘들었구나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수록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는 게 더 쉽고 재미있어질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1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오리엔테이션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